이제부터는 아이들 교육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 입시 어떻게 치르는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때야 학력고사면 학력고사, 수능이면 수능 이렇게 하나만 잘 보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학생을 뽑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즉 내신 성적으로만 뽑는 방식 아니면 수능 성적으로만 뽑는 방식 혹은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하되 수능 최저치를 적용하는 방식 혹은 내신 성적과 생활기록부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뽑는 방식 아니면 여기에다가 면접을 더하는 방식. 진짜 이제 언뜻 생각하면 대학 가는 방법이 다양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방식을 다 대비해야 되니까 한 가지도 놓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에다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부터는 고교 학점제라는 전혀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취지는 너무 좋아요. 다만 문제는 현실이죠. 지금 고교 현장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도대체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수행평가 전면 재검토 청원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교육 전문가 공신닷컴의 강성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들이 네. 좀비가 되고 있다. 네네. 그러셨어요? 네네.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런 말까지 듣게 되는데요. 진짜 너무 충격받았는데 네. 학부모님께서 대한민국 교육의 유일한 희망은 이제 자퇴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어, 자퇴하는 학생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죠. 그랬다면서요. 네네. 100명 중에 2명이 자퇴하는 역대 최고치를 2023년에 깼답니다. 기록했답니다. 들었어요. 자, 그중에서도 강성태 대표가 가장 주목하는 거는 이제 수행평가던데 그 얘기부터 네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행평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그러니까 수행평가라고 하면은 8, 90년대 그러니까 저희 때식으로 따지자면은 이게 뭐 실기평가 같은 거예요? 그때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네. 수행평가가 훨씬 더 다양해졌고 학생들의 부담이 사실 되게 늘었는데요. 국민청원 올리게 된 이유는 예.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게 2007년부터 운영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예. 제발 살려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85%의 선생님들께서 폐지나 축소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선생님들도요? 네, 선생님들조차도. 학생들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네, 학부모들도 그게 부담이 선생님들도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청원 이런 거 하는 게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데 도저히 무시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청원? 시작하신 지 청원을 청원을 한 시작하신 지. 지는 7월 20일인가 끝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그래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청원 시작한 다음에. 사실 청원 같은 걸 하면은 교육 분야는 예. 청원 이런 거라도 관심을 많이 안 가지세요. 맞아요. 왜냐면 입시 끝나면 정말 뒤도 돌아보기 싫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관심을 아예 끊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아직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고 그리고 지금 당면하신 분들은 이거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하루하루 알죠. 바쁘니까. 근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4만 명이 이제 넘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와. 근데 아직 5만 명이 이제 그 기준인데 채우진 못했는데요. 아마 차지 않을까 싶어요. 도대체 수행평가라는 게 얼마나 많길래,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지필고사 외에 해오라는 레포트며 뭐 각종 팀 뭐 플레이며 이런 게 얼마나 많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비명을 지르나 얼마나 많아요? 이걸 제가 학생 여러분들이 저한테 정말 간곡히 부탁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기성세대 학부모님들께서는 요즘 학생들은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예. 진짜 많이 힘들어요. 수행평가가 과목당 한 학기에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아하. 많으면 4, 5번입니다. 여기에 중간 기말고사 지필도 있죠. 예. 그러니까 과목당 평가가 5번은 돼요. 근데 과목 수가 10과목 정도를 배우니까 한 학기에 50번의 평가가 있는데 제가 심지어 놀라셨는데 모의고사나 학평을 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학기가 100일 정도 되거든요. 단순히 나눠봐도 이틀에 한 번씩 계속 평가인데 근데 더 힘든 점은
계약하고 처음 한 달 뭐 이때는 배운 게 없으니까 평가를 못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다 몰려서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 거의 다 몰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행평가가 뭐 3개, 4개 몰리는 게 이게 드문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6시간 자면 사치라는 말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데 6시간 자면 사치다. 아니 그러면 그냥 수행 평가라는 거는 대충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어떤 수행평가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예. 교육열이 높은 곳과 낮은 곳에 좀 격차가 있긴 한데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연극 대본을 써야 되고 어떤 과목의 주제로 뮤직비디오들을 만들고 편곡을 해야 되고 과학 논문 영어로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창업 계획서를 쓰거나 비주얼 싱킹을 하거나 체육교과에서는 저글링 아시죠? 공 3개 던지는 거. 심지어 절대음감 테스트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학생이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뭐 지금 포털에 검색만 해봐도 수행평가 뭐 대리해주거나 컨설팅 해주는 업체가 되게 많고 근데 그것들이 다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기록으로. 그러니까 점수화가 된다는 거죠. 이 수행평가 역시. 그게 물론이죠. 핵심인 거죠. 이걸 뭐 예전에 우리 실기평가 뭐 네. 저희 세대만 해도 네. 실기평가 뭐 대충 하면은 뭐 그렇게 대학 가는데 지장이 없지 맞아요. 않냐라고 하는데 수행평가 비중이 전체 내신에서 40% 이상이거든요. 와. 이걸 어떻게 놓습니까? 이걸 포기한다는 건 내신을 내려놓는다는 거고 그러면 수시를 포기하는 거고 입시를 포기하는 거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수행평가? 실기평가? 그거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요가 아니라 그게 대학 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중간고사도 놓지 못하고 기말고사도 놓지 못하고 수행평가 50개도 놓지 못하는 현실. 이 폐지 청원이 시작되고 교육부에서 지난주에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네. 2학기부터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 이건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제가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저는 원인을 조금 약간 팩트 폭행해서 말씀드린다면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시험 없는 학교라는 일종의 환상, 네, 그걸 심어주려다가 시험이 아닌 척하는 시험을 엄청나게 늘려놓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글링, 너 뮤직비디오 만들기 너희 얼마나 좋아. 맨날 지필고사 공부만 하다가 얼마나 좋아. 이거 그냥 생각하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정확히 지필 부담을 줄이겠다고 이제 도입한 게 수행평가 취지 중에 하나인데, 근데 더 극악무도한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시험이자 평가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네. 교육부에서 이렇게 빨리 청원 이런 거가 나오니까 너무 빨리 조치해 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어요. 왜요? 지금 이제 발표하신 대책이 수행평가를 과제형,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수업 시간에 다 이제 하겠다고 하신 건데 수업 시간에 이제 다시 다 하겠다. 네, 집으로는 가져가지 마라. 네, 왜냐면 집에 가져와서 하게 되면은 대행업체들한테 맡기고 심지어 수행평가가 아니라 부모님이 대신하니까 부모평가라고 보통 말을 하니까요. 근데 똑같은 이 대책이 2018년에도 나왔고 2020년에는 아예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하는 예. 걸로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교육부에서. 그럼 그게 안 지켜졌던 거예요? 발표해봤자? 똑같은 이제 발표를 하셨던 건데 근데 실제로 과제형은 네. 많이 줄었어요. 많이 현장에서. 줄었어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과제형에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수행평가 과제가 영어 자기소개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발표하는 평가예요. 예. 혹은 뭐 프랑스 혁명 시대에 너가 그때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일기를 써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미리 해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학생들은 힘들어졌다고 하는 게 뭐냐면 미리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만 하니까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해와서 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 공격까지 들어왔네. 기억력 경진대회가 됐다. 기억력 경진대회에 네. 타임 어택까지 된 수행평가로 전락해버렸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네. 6시간 잠을 많이 자는 거고 이러니까 요즘 어른들은 주 5일제도 뭐 많다고 주 4일제로 놀자고 하면서 대체 애들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너무 양심 없다고 제가 이런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한 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 고등학교 입학한 아이들한테는 고교 학점제라는 새로운 게 더 하나 추가됐거든요. 요 얘기 하는 데까지 하고 네.
라디오 시간 끝나면 유튜브로 조금 더 갈게요. 강 네네. 선생님. 고교 학점제.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뭔가 과목 고르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더 세분화해서 너희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골라서 과목을 정해라.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으로 그 과목명, 새로 생기는 과목명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국어 과목을 세분화해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독서와 주제토론, 기존의 생물 과목도 쪼개요. 세포와 물질대사, 생명과 유전, 사회 과목도 쪼개요. 도시의 미래탐구, 동아시아 역사기행, 뭐 완전 새로운 과목도 있어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탐구, 창의 공학 설계, 인공지능 수학, 텃밭 가꾸기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자기가 맞게 커리큘럼을 짜면 된다는 건데 언뜻 들으면 되게 좋죠. 대학교 과목 같네.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런데 현장에선 지금 비명소리가 나고 교사들이 시위도 하더라고요. 이거 네네. 폐지하라고. 자, 1분 남았으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주시고 유튜브로 넘어갈게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수행이 학생들 자는 시간을 빼앗았다면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 쉬는 시간, 그 10분 시간도 사실은 빼앗아 갔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옮겨 다니니까 그 10분의 쪽잠이라도 잤는데 친구랑 친해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 쪽잠도 사치고 심지어 여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생리대 갈 시간도 없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한 반인데도 서로 같이 수업을 안 들으니까 친해질 수가 없고, 그리고 과목이 이렇게 늘어나지만 선생님 수는 한정돼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 기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국어만 뭐 가르치시던 선생님께서 지금은 보통 3과목 이상, 좀 많게는 5과목 이상을 가르치시는 경우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 진로를 너무도 정확하게 정해버려야 돼요. 정확하세요. 그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설계해야만 대학 입학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자기의 진로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는가. 만약 중간에 바꿔버리면 들었던 과목이 다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원하는 학과를 갈 수 없게 되는 상황, 바로 요게 문제인데 네네. 요 이야기 고교 학점제의 허점은 뭔가를 잠시 후 유튜브로 강성태 선생님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공부의 신, 공신닷컴의 강성태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더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네. 우리가 전화 인터뷰는 꽤 많이 했는데. 맞아요. 그쵸? 네. 오늘 얼굴은 처음 봬요. 이렇게 직접 뵙는 거. 저는 착각했어요. 왜요? 이미 뵌 줄 알았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출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유튜브로 보셨군요. 애청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와. 되게 신뢰하고 보는 이런 프로인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저는 뵀다고 생각했어요. 순간. 네. 그러셨군요. 저도 뭐 얼굴은 엄청 친숙합니다만 감사합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오늘 우리 첫 만남입니다. 놀라워요. 근데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네. 수행 평가 때문에 좀비가 되는 아이들을 우리 구해보자. 요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고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교 학점제라는 전혀 새로운 제도. 네네. 요거는 진짜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게 올해 고등학교 올라간 아이들부터 시행이니까 아직 맞습니다. 시행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거네요. 네네네. 예. 요 제도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길래 지지난주에 교사들이 거리로 나서서 고교 학점제 전면 재검토 시위를 했는지. 아니, 보통 학생들만 비명 지르는 제도들은 꽤 많은데 네. 학생과 교사가 함께 거기다 학부모까지 비명 지르는 네. 제도는 꽤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얘기를 해도 당장 뭐가 어떻게 되진 않을 거예요. 네네. 항상 이제 5년씩은 무조건 가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를 꺼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교 학점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과목을 굉장히 세분화해가지고 네네. 야, 이렇게까지 너희들 이렇게 과목을 세분화해놨으니 너희들의 진로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를 해보렴 요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과목 수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제가 본 학교 중에 가장 많은 학교가 네. 과목 수가 몇 개냐면 127개예요.
아, 1, 2, 3학년 과목 수가 127개. 예, 그 학교에서 이제 제공하는 모든 과목이요. 와. 그럼 보통 한 아이가 그중에 이제 뭐 1학년 때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거, 뭐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 다 합쳐가지고 몇 개나 듣고 졸업해야 되나? 학점으로는 192학점 따면 졸업이 되는 거라고 제가 정확해요. 들었거든요. 네네네. 과목으로 하면 그게 몇 개나 될래나? 대충 3, 4 정도 나눠보면 될래나? 하여튼, 예, 하여튼 네네네. 그러네요. 근데 그 학과목들도 굉장히 다양한 학과목들이 많더라고요. 신기한 것도 많고. 그쵸. 예. 아까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표 대로 한번 볼까요? 예, 네. 예. 이거는 한 학교의 예입니다, 여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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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쪽 융합 선택 한번 볼까요? 국어가 그냥 국어가 아니고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 생활 탐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네. 그 옆에 진로 선택 보면은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중에 이제 고르는 거랍니다. 쭉 내려가서 과학 한번 볼까요? 과학의 진로 선택,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게 다 한 학기에 듣는 과목 이름이에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아래로 가니까 어디로 가볼까요? 기술 한번 가볼까요? 기술 과정, 로봇과 공학 세계, 생활과학 탐구. 옆으로 가면 창의공학 설계, 아동 발달과 부모. 이게 다 한 학기에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과목명인 거거든요. 인간과 경제 활동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소프트웨어와 생활 이런 과목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선생님 언뜻 들으면 네. 이야 이렇게 많은 것 중에 내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아? 야 이거 완전 미국식이네. 네. 되게 좋아 보이는데 왜 학부모도 학생도 교사도 악소리를 내는 거예요? 일단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은 네. 제가 선생님이어도 참여했을 것 같아요. 시위에? 아니면 그 정도로. 왜냐면 이 과목을 누가 가르쳐야 되나요? 선생님들이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네. 사실은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시대만 해도 국어 선생님은 국어만 가르치시고 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전공도 아닌 수업들을 막 3개씩 이렇게 가르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당연히 있고 근데 심지어 이미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수도 이제 줄어들게 됐죠. 예. 앞으로 학생 수가 이제 더 줄어들게 되고 지금 어떤 학교들은 뭐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는 학교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선생님들께서 이걸 다 커버하셔야 돼요. 아니 저런 제도 사실 제도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하라고 과목 수를 확 늘려줬으니까 네. 선택의 폭을. 근데 학교 현장은 준비가 덜 됐군요. 그럼 학교에서 텃밭 가꾸기라는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더 모셔와야 되고 맞아요.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더 모셔와야 되는데 예. 학교는 그럴 여력이 또 안 되니까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이 유사한 걸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야, 인공지능도 선생님 좀 가르쳐 주시고요. 또 텃밭 가꾸기 맞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막 나눠가지고. 그래서 생전 뭐 사회를 가르쳐 보신 적도 없으신 분이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건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의 맞아요. 이제 힘든 점이고, 예.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학생들 입장에선. 이제는 학생들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꿈은 정해져 있어야 되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목들을 뭐를 개설해야 될지 학교 입장에서도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해야 되죠. 만약에 듣는 학생이 없으면 이거 만들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학하자마자 바로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너네 어떤 수업 들을 거야. 그 말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다 짜져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몇 년 동안 이제 들었어요. 근데 학생이 꿈이 바뀔 수가 있죠, 당연히. 얼마든지 바뀔 수. 어른 그게 꿈도 바뀌는데. 맞아요. 근데 못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이 예를 들어 특정 전공에 대한 거면은 네.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다 뒤집어 엎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대학 입시에서 또 대학은 얘가 뭘 들었나를 보니까. 그렇죠. 그걸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 당연하죠. 입장에서도 안 볼 수가 없죠. 심지어 지금 수능에서는 네, 선택 과목마저 없어졌거든요. 그러네. 수능이 이제 획일화되잖아요. 네, 통합사회 요번 통합과학으로 1학년부터는. 됐고 맞아요. 다른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이제 선택이 없어지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대학 입장에서는 공대 학생을 뽑으려는데 예를 들어 심화 수학 뭐 미적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학생을 뽑고 싶어. 그러면은 볼 수 있는 게 얘가 이 수업을 들었는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기사로도 나왔는데 예. 서울대학교에서 특정 과목들을 이제 들어야 된다고 예. 지금 정하게 됐고요. 음. 그리고 음. 학생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꿈이 바뀌면은 그러면 대안이 뭐냐? 우리 방송 처음 들어갈 때 나왔던 자퇴인 거죠. 너무나도 슬프게도. 그러니까 이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진로를 뭐 다양하게 해주고 꿈을 키워주고 이게 목적인데 꿈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제도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게다가 예. 이게 너무 엇박자인 건 뭐냐면 네. 요즘 대학들은 자유전공, 무전공이 대세고 심지어 대학들이 그렇게 자유전공 학과를 만들면은 재정 지원도 해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가능한 자유전공을 예. 넓혀라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근데 고등학교는 완전 거꾸로인 거예요. 진짜네. 그래서 학생들이 아니 선생님들 포함해서 예. 학부모님들 어른도 꿈이 바뀌는 경우가 뭐 많죠. 당연하죠.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게 이제 학생들의 네, 마음이에요. 거기다가 아이들 좀 편하게 해준다는 이유로 수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수능이 단순화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과 학생, 문과 학생 할 것 없이 똑같은 수능 시험지로 시험을 치러요. 저 네네. 옛날 수능 시험 볼 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문과 수학까지만 하면 돼요. 이과도. 네네.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에서는 문과 수학까지만 안 한 학생을 우리 공대에 뽑으면 얘가 기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미적분 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요거 안 한 애들을 우리는 뽑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과목을 얘가 고등학교 때 배웠나 안 배웠나를 들여다보면서 네. 필수 권장 과목 네.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가 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 치를 때 요런 과목은 해야 됩니다라고 최근에 발표했거든요. 네네. 아직 발표 안 한 대학도 수두룩합니다만 예. 서울대랑 경희대 두 군데가 발표를 했는데 경희대는 이게 무슨 과더라? 무슨 공대는 공학과는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 네네네. 그럼 이제 인공지능 수학 그 과를 가고 싶은 중학생들은 미리 지금 마음을 정하고 인공지능 수학이란 과목이 개설된 고등학교를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 집 주변에는 인공지능 수학이란 과목이 개설된 고등학교가 없어. 예. 이러면은 어떻게 하냐? 줌 수업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다른 네네. 있는 학교의 줌 수업을 맞아요. 심지어 그 학교로 가야 되기도 해요. 가는 방법도 있고 예, 예. 뭐 대안을 안 마련해 놓은 건 아닌데 이게 상당히 아이들을 글쎄요. 뭐 불가능하진 않지만 참으로 힘들게 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대학은 그야말로 서열화가 여전히 30년 예. 전이나 지금이나 쭉 돼 있는데 고등학교의 방식은 선진화, 우리는 뭐 다양성, 아이들에게 전인 네네. 교육 이것이 가져오는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강 선생님. 제가 진짜 제 속이 시원할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대학들에서는 선택 과목을 정해놓고 있다로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목 이런 거 들었으니까 네. 우리 뭐 대학에서 뽑아줄 게 상식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 중에 하나는 네. 대학들에서 심층 면접, 면접을 하나 소위 말하는 대학별고사, 더 나아가서는 뭐 이게 예전에 말하는 본고사가 부활됐다 이런 표현까지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나 뭐 이런 걸로 변별이 안 되고 이 학생이 네. 이 과목 뭐 여기 네. 뭐 수학이나 뭐 어떤 과목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대학 자체에서 시험을 더 강화하겠다. 예, 자체 본다. 고사를 강화하겠다. 그게 네. 면접이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지필고사 형태, 뭐 논술이란 이름으로 네네네.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학이 특히 이제 이른바 상위권 뭐 이런 대학일수록 더 우리가 자체적으로 뽑기 위한 시험을 하나 더 보겠다. 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게다가 아까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자. 자퇴가 그래서 늘어간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자퇴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그것도 쉽지 않은 게 뭐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퇴라는 이유는 뭐예요? 내신, 생기부 다 버리고 수능만으로 난 정시로 가겠다 해서 자퇴하는 네네. 건데 이제 수능 점수만 100%로 뽑는 대학이 앞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왜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능이 단순화돼서 우리 그것만 갖고는 학생 못 뽑겠어요. 이렇게 된다면서요. 정확히 알고 계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수능에도 이제 내신, 그러니까 정시는 네. 지금까지는 뭐 수능 100%도 뽑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내신도 반영이 돼요. 네. 2028년도 이제 교육 그 그런다면서요. 입시제도부터는. 그런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정시가 뭐 예전처럼 수능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된 게 아니라 수능 비중이 50%만 넘어도 정시예요. 아. 그러니까 수능 비중을 51%만 놓고 나머지 뭐 20%는 내신 놓고 또 20%는 뭐 생기부 면접 넣고, 넣고 뭐 면접 이런 걸 넣고. 해도 그냥 정시인 거예요. 그 수능으로 변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안 되니까 다른 걸 대학 입장에서 이제 넣게 되는 넣게 되는 거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 자퇴한다 그래도 내신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시로 갈 방법도 이제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자퇴를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그냥 이거 다 버리고 수능 점수만으로 학교를 가겠습니다 하고 자퇴하는 학생들 그 마지막 대안같이 갖고 있어 뭐 좋다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런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길조차 무지 좁아졌다. 그러니까 물론 수능 100%를 뽑는 학교가 여전히 있긴 있겠지만 굉장히 적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미칠 것 같은 학생들은 그나마 한 마지막 패자부활전처럼 뒀던 그 수능 100% 정시도 네. 이제는 그 구멍까지 막아버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지금의 고1 학생들이 중3 학생들이 막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취지는 너무 좋아요. 제가 계속 네네네. 얘기하지만 취지는 너무 좋고 고교학점제 너무 좋고 수행평가 너무 좋고 전인평가 뭐 전인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을 만들겠다 이거 너무 네네. 좋은데 우리의 현실과 네. 이 상황이 맞지 않는 요 괴리. 저도 교육 쪽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현실과 이해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적이 한두 번이 이제 아니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사교육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게 네. 아까 수행평가도 말씀드렸지만 수행평가를 그렇게 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학생들 좀 이제 빠르게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 때는 수행으로 되어 있고 고교학점제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선행은 미리 중학교 때까지는 다 끝내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고교학점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사교육이 나올 수밖에 없죠. 과목 선택을 뭐 해야 될지 아까 그 표 보면서 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옛날에는 그 고민이 아예 없던 거였어요. 그렇지. 창의공학 설계를 듣니 무슨 사랑의 이해를 듣니 이런 과목들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전공은 또 뭘 이런 거 관련해서 뭐가 더 유리한가. 그리고 또 한 문제가 고교학점제 또 치명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과목이 늘어나면은 네. 당연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 과목을 듣는 학생 수가 줄죠. 줄죠. 그럼 학생 수가 줄면은 거기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뭐냐면 등급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과목 수가 많아지는데 우리 과목은 내가 선택한 사랑의 이해는 10명만 들어. 네네. 물론 과목 중에 절대평가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상대평가하는 게 대다수죠. 네네. 그러면은 10명 중에 1등급이면 10%거든요. 이제 새로운 5등급제에서는. 그러면은 한 명이네? 1등급은 그쵸. 한 명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작은 과목들은 네. 사실상 대입을 포기하는 수준까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듣는 과목에 듣는 학생 수가 몇 명까지 이것까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와. 그게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도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컨설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답답한 이게 마음에.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창출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면 창출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사교육으로 커지는 걸 아니까 교육부에서도 어떤 조치를 했냐면요. 네. 현직 선생님 400분을 동원을 해가지고 네. 고교학점제 컨설팅 무료 지원을 하고 계세요. 교육청에서요? 네, 검색해 보시면은 예, 교육청에 예. 나오는데요. 예. 이게 물론 이게 도움을 준다고 해서 컨설팅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거 감사한 일이겠지만 근데 교육부에서도 이게 혼자서 안 된다는 걸 어떻게 보면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사교육이 폭증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은 아시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만드신 거라서 사실 이런 게 너무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다라고 좋아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죠.
여러분 이제 대충 어떤 건지 왜 교사들이 거리로 나갔고 아이들이 비명 소리를 내는지 대충 감은 잡히시죠? 아마 당장 내 아이의 일이 아니면 여기 네네. 이야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 오늘 좀 저희가 되게 자세하게 네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내 아이의 일이 아니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그야말로 꿈나무들, 네네.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일이고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어서 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5등급제로 내신을 나누는 문제도 말이죠. 네. 9등급으로 매기던 거를 5등급으로 열어줬으니 야 이거 아이들 숨통 띄워주는 거 아니야? 네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작년에도 예예. 이 인터뷰를 하면서. 근데 이게 어. 또 예. 아이들 숨통을 틔워주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1등급이 10%가 된 건 좋은데 지금 4%에서 10%로 늘어난 건 좋은데 대신 이제 그 1등급 10%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네. 더 힘들어지는 또 뭐 그런 상황도 있다면서요. 그쵸. 사실은 10%랑 뭐 예, 34%랑 예. 그 간극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2등급은 34%까지인 거예요. 네네. 예. 그 간극 처음 그러니까 그 한 등급 안에서 네. 1등한 학생과 꼴등한 학생이 다 똑같이 평가를 받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학은 그걸 가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시험을 더 넣는 거군요. 더 넣는 거고 학생 입장에서는 뭐 그 하나 차이로 완전 등급이 크게 갈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드는 아이들 거죠. 입장에서는. 예예. 야, 9등급제로 막 나눠놨던 걸 너희들 5등급제로 바꿨으니까 이제 10% 안에만 들면 1등급이고 34% 안에만 들면 2등급이야. 얼마나 좋니가 아니라 네. 11%인 아이, 그러니까 10%인 아이는 1등급이고 11%인 아이는 2등급이에요. 34%인 아이도 2등급이에요. 네. 11%와 34%는 굉장히 큰 차이인데 똑같이 2등급이 되니까 아이들 입장에선 이거 너무 불공정합니다. 그리고 1등급 하나 더 맞기 위한 싸움은 더 머리통이 터진다는 거죠. 네. 지금 그게 이제 현장의 이제 어떤 목소리죠. 아, 정확히 이제 자세하게 이해되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게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또 만들어내거든요. 예. 근데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음, 학생들이 그렇게 정말 좀비가 되어 가는 것이고 제가 학생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이제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저도 이제 교육 쪽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네. 심지어 막 독설 날릴 때도 있고 팩트 폭행 이런 말을 유행시킬 정도로 학생들한테 세게 말하기도 한 그런 사람인데 네, 네. 저 자신 자체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세게 말을 이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은 그러세요. 우리 빈님 닉네임 빛 쓰시는 청취자께서는 대학 무조건 가야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맞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마음을 열어놓고선 자유롭게 과목 선택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다. 이런 말씀을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저도 정말 찬성이거든요. 네. 근데 현실 취업이라든지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회적인 구조는 그냥 그대로인 상태에서 야, 자유롭게 공부해. 니들 무슨 그렇게 성적의 노예가 되니? 대학이 뭐가 중요하니? 이런 말을 백날 해봤자 이것은 상당히 괴리가 있는. 그러면 사회 구조 자체가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그냥 대학 신경 안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창의력이 중요한 세상 아니 이거는. 네네. 이거는 뭐 굉장히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네네. 현실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와 가르쳐야 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심정은 훨씬 더 절박하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셔야죠. 네. 제가 진짜 오늘 사실은 출연한 핵심적인 이유가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네. 나오게 된 것도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식으로 사실 생각하면은 뭐 저출산 문제도 그냥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뭐 이렇게 서민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거 다 뭐 지원금 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학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 학생들은 진짜 많이 힘들고 우리 때랑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자녀분 뭐 만날 기회라도 있거나 하시면은
많이 힘들지. 네. 우리가 해줄 수 아, 있는 건 고생 많다. 일단은 그거밖에 네. 없네. 이 말 한마디라도 꼭 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네. 야 지금 너 내신 공부 다 안 해놓고 가면 수행평가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서 이거 난리 난대. 공부 좀 더 해놔. 네. 이 말이 먼저 나오니 이게 참 학부모도 못할 짓이에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 네. 애청자분들께서는 예. 이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네. 한 말씀 정도는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학생들도 공부 못하고 싶어하는 학생은 없거든요. 아 그렇죠. 좋은 대학 뭐 가기 싫어하는 학생은 없고 그럼요. 각자의 고민 사실 다 하고 있고 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혼돈 속에서도 꿋꿋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요즘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 너무 심각하다. 예. 나라에 존폐가 걸려 있을 만큼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김 과장님도 우리 써주셨지만 그 댓글을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그러니까 죽음의 트라이앵글 속에 갇혀서 수행과 모와 이 속에서 네. 수년을 막 그 스트레스 속에 가스라이팅 속에 살던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내 네. 아이를 낳아서 이 트라이앵글 속으로 또 넣고 싶을까? 네네. 그거 넣기 싫어서라도 아이를 안 낳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저는 김 과장님 말씀에 완전 동의. 정확하게 제가 지금 요즘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죠? 거예요. 심지어 학생들이 이런 세상에서 자기는 아이들이 음.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세상이죠. 참,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왜 교사들이 거리에 나가서 고교학점제 이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했다는 게 도대체 왜 그래? 요 맥락도 아마 오늘 설명 들으면 이해되실 거고요. 아이들이 지금 수행평가 고교학점제 소리가 왜 나는 건지도 오늘 요 설명을 들으면 아마 뉴스를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네. 취지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지필고사 우리 때처럼 수능 보셨죠? 네네. 선생님. 네. 저도 수능. 저보다 윗세대는 이제 학력고사. 예. 하나만 봐서 줄 쫙 세워서 그날 하루 시험으로 뭐 대학이 결정돼 직장이 결정돼 이거 너무 부조리해. 100% 맞지. 네. 그러면 지금은 줄 안 세우나요? 지금은 더 많은 걸 가지고 아이들 줄을 또 세우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아이들의 비명소리 들으면서 참 마음 아파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대안까지 제가 제시는 못하겠지만 네. 함께 좀 고민해야겠다. 선생님 생각하시는 대안 혹시 있으세요? 뭐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기껏 저도 이제 네. 그나마 한다는 게 이렇게 청원 올리고 하는 정도잖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제가 교육 쪽에서 활동한 지 꽤 됐는데 우리나라에 교육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밖에 없다는 생각.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른들의 정치적인 이상을 실험해 보는 실험 대상인가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이상에서만 판타지 월드에서만 생각하시고 뭐 이런 결정을 내리실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고 현실이 어떤지를 아마 학생들이 진짜 많이 했던 이야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육부 장관이 일주일만 수행평가 해보면은 당장 그리고 교육부부터 대통령까지 해서 이거 다 수행평가처럼 바꿔야 된다고. 100일 동안 50개의 과제를 주고 이거 다 해와야 되고. 다 점수화해 그것도. 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점수화해. 네네. 그러면은 아마 바로 바뀔 거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경험해 보면. 진짜 뮤직비디오 촬영을 즐겁게 해야지. 이거를 야 이게 다 대학 입시에 들어가는 점수야 생각하고 하면 이게 뮤직비디오 촬영이 내일은 지필고사가 있어. 하지만 난 오늘 뮤직비디오 촬영을 해야 돼. 이게 그게 학생 혼자만 잘해서 또 되는 게 아닌 게요. 뮤직비디오 이런 게 또 요즘에는 조별 과제가 많아요. 조별 과제를. 대학생도 팀플하면은 소위 프리라이더가 있거든요. 무임승차. 네, 무임승차. 그러니까 누구는 뭐 내가 지금 나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과 좀 공부를 내려놓은 학생이 만약에 한 조가 되면은 사실 소위 말하는 독박이거든요. 독박. 이것 또한 뭐
불공정하다. 그것도 막 취지는 너무 좋죠. 맞아요. 아우, 너희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봐야 네. 돼. 근데 이제 한 아이가 카톡도 안 돼. 안 받아. 정확합니다. 야, 예. 너는 요 분야를 이게 이제 퍼즐을 맞추는 건데 얘는 요거, 얘는 뮤직비디오 각본 쓰기, 얘는 촬영, 얘는 편집 이렇게 나눠서 팀플을 음. 하는데 요 각본 쓰는 애가 각본을 안 써. 카톡도 안 받아. 이러면 너무 그럼 다른 네. 애가 편집하던 애가 그거까지 다 해야 되는. 네, 너무 와닿게 말씀해 주셔서 야, 네, 제가 좀 정확합니다. 알죠. 네네. 그래서요. 뭐 취지는 너무 좋지만 제가 말씀드려서 음. 계속 강조하는 건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겪는 그 현실에 집중해 달라. 네. 계속 이상만을 강요하면서 아이들을 그 현실 속에서 꺼내주지 못하는 건 그것도 어른들이 고문하는 거다. 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봤습니다. 네. 강선생님 혹시 오늘 꼭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신 말씀 있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녀분을 만나시면 네, 많이 힘들지 고생 많다 이 말씀 해주시면 제가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속이 많이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목소리를 많이 알려주셔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도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몇 개만 소개할게요. 온누리님,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어요. 우리가 안 한 얘기 하나 있네요. 이분이 써주셨는데 동아리까지 해야 돼요. 맞아요. 동아리도 그러니까 이게 그 생기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무슨 동아리 활동했는지도.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뭐 수시로 이 평가할 때는 그 내용까지 다 보는 거죠. 동아리까지. 그렇죠.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수행평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수행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세특이란 걸 세부 특기 사항을 이제 적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몇 자까지 채우라고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라도 수행평가를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또 있죠. 김혜남님, 우리 조카도 매일 집에 오면 수행평가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러셨고요. 서동원님은 아까 교육이 좀 정치화가 돼 있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적하셨네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교육 정책이 바뀌는 것도 문제 같아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필요하다, 전인 교육해야 된다고 난리 쳐가지고 만들었는데 또 이번에는 이제 또 폐지해야 된다. 계속 5년마다 바뀌는 이 정책에 대해서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기돼지님, 아까 설명드렸었죠.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주세요. 공부를 시키지 말자가 아니라 불합리한 걸 조정해서 합리적인 입시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하면서 눈물 두 줄기. 참결 미경님은 제 아들이 고3입니다. 곧 끝나가서 다행이다. 감사한다. 이런. 네. 아니 근데 그거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네. 고3까지 무사히 마친 것만으로도 저는 칭찬받을 일이라 생각해요. 특히 학부모님들. 규규 마마님이 굉장히 이거 무서운 얘기 써주셨는데, 규규 마마님이 저희 아들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팔을 그렇게 들여다보신대요. 선생님들이. 예. 왜냐면 아이들이 팔에다 자해를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얘는 팔 괜찮은가 하고 수시로 들여다보신다고.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요. 네. 놀이 전문가하고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강수님.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 동물은 닭들은 말이죠. 요 닭 막 뛰어놀아야 되는데 우리에다가 딱 가둬놓잖아요. 닭장에 가둬놓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닭을 그렇게 쫀대요. 예. 왜 그러냐면 뛰어노는 게 본능인데 얘를 가둬놓으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막 쫀다는 거예요. 막 자기도 쪼고. 아이들은 뛰어놀게 설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는데 얘들을 이렇게 닭장 속에 넣고 고3 때까지 죽어라 공부를 시키니까 애들이 학교 폭력 쪼는 거죠. 옆에 있는 애. 아니면 자기를 긋는 거죠. 네네. 너무 마음 아파요. 제가 사실 이 얘기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요. 지금 10대 자살률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 4년 사이에
제가 수치를 지금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50% 이상 올랐거든요. 세상. 어, 이 얘기를 꺼내면은 저 또한 너무 우울해지고 음. 시청자분들도 너무 힘이 빠지실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옛날에는 예를 들면은 네. 시험 끝나면은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도 맞아요.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그냥 늘상 있는 일이 좀 돼버렸어요. 아. 그래서 옆 학교에 누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몇 명이나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는 학생들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뭐 그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얘기를 해주는데요. 음. 갈수록 이제 늘어가고 있죠. 옛날에는 시험 끝날 때만 뭐 그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몇 음. 건 있었었잖아요. 솔직히 네, 네, 네. 솔직히. 근데 지금은 그냥 늘상에 있는 일이 좀 되어버린. 일상이 돼버렸어요. 네네. 제가 닉네임은 소개하지 않을게요. 지금 한 분께서 현직 교사입니다. 네네. 하시면서 교사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예. 문자 쓰셨는데 교사도 힘드시겠어요. 진짜 이거 과목들 애들도 챙겨야지, 수행 평가 점수 매기고 지필고사 내고 세특 다 써줘야지, 또 맞아요. 잘 썼느니 못 썼느니 이걸로 아이들이 네네. 대학을 가고 못 가고 또 정해지고, 선생님들도 힘드시겠다. 선생님들 그 수행평가 하는 것도 그 채점 다 한다고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수행평가가 이제 서술형으로 네. 해라. 어, 그러니까 지필 평가를 탈피하기 위한 게 수행평가다 보니까 그렇죠. 논술형으로 써야 되고,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채점을 이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많이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학교의 행정적인 업무가 되게 많아요. 단순히 수업만 하시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고등학교를 굉장히 회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학교가 그나마 나으니까 어허. 고등학교는 안 가려고 다들 이제 하시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교육계의 현실, 왜 아이들이,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 한 40-50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네. 교육 얘기를 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시사 프로에서 막 정치 얘기, 사건 사고 하기도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 얘기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오늘 진짜 모처럼 긴 시간 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도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길이 뭘까를 우리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혹시 여기 우리 채널 이 댓글들 올라가는 거 보고 계세요? 아니요. 안 보고 계세요? 예. 그러면은 이걸 좀 보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커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요거 진짜요? 보시면서 네. 한 3분만 골라주시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쭉 올라갈 거거든요. 네네. 약간 시차가 있어서 보시면서 한 3분 정도께 강성태 커피, 강성태 공신의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러셨을까요? 자, 지금 아내가 교사이신데 정책 수립에 있어서 교실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몇몇 소수만 뽑아서 이제 방향과 시스템을 정해놓고 따라오는 분위기다. 임신규님께서 적어주셨는데, 네. 한 잔 네, 드리고요. 지금 너무 잘 현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촌철살인인 것 같은데, 홍홍쌤님께서 네.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지금이 세특 시즌인데 어릴 적에는 동화 작가가 꿈이었는데 현실은 세특 작가가 됐다고. 네.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세특 작가. 왜냐면 그 정해진 자수를 채워야 되다 보니까. 근데 500자 안에 또 늘 건 다 넣어줘야 되니까. 1500자. 네네. 그래요. 이게 줄었어요. 또 그것 전체가 1500자인가? 뭐 하나당 몇백 자 이렇게 정해져 있던데, 선생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예. 또요. 네네. 마지막 한 분 더. 여기 김주인님께서 네. 오늘이 우리 아이 기말고사 시작이래요. 기말고사 날.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수고한다고 말을 못한 것이 미안하시다고. 시험 끝나면 격려 많이 해주려고요. 근데 네, 커피 드리고 싶고, 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면, 끝나면 격려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오늘부터 네,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쉬엄쉬엄 해. 이 말을 하기가 또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학부모 입장에서. 아, 뭐 쉬어라 이런 말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고생 많지. 아, 고생 네. 많지. 그래, 그건 하실 수 있죠. 예, 고생 많지. 얼마나 힘드니. 오늘 공신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니네들 정말 힘들겠다. 엄마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네네. 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오늘 힘내라는 이야기 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화면 보시면서 예, 같이 네네. 예, 굿바이 인사하면서 여러분 저도 함께 물러날게요. 강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